앞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올 건데요. 이미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기출 지문으로. 물론 우리 시험은 아니었지만 예, 바로 작년 경감부 시험이었습니다. 예, 이거 우리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 위해서 보너스로 한 번 더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이번에 질문이 또 들어와가지고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세이에. 자, 여기 뭐냐면 요 356번입니다. 356번. 요 문장 어렵죠. 예,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때 이미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법규 명령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오케이. 요거 구별하는 거. 그래서 자,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이 형식이 중요하다. 실질이 중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실질적 내용. 그렇죠? 형식이 뭐예요? 형식은 뭐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대통령 분필이 너무 작아. 오케이. 형식은요. 대통령령 또는 뭐 총리령 또는 각 부장관, 부령 요런 게요. 요런 게 뭐다? 법규 명령의 형식입니다. 요런 형식으로 나오면 일단 법규 명령으로 봐줘요. 형태만 봤을 때. 형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법규 명령이야 라고 우리가 일단 봐줍니다. 형식상으로는. 자, 이거 말고 또 우리는 다른 형태가 뭐였습니까? 행정규칙의 형태. 예를 들어서 훈령, 고시, 예규, 지시 요런 형태로 나오면 이건 뭡니까? 이건 뭐다? 우리가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여러분들? 자, 형식으로 봤을 때는 요런 형태로 나오면 법규명령이라고 보고요. 요런 형태로 나오면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이 국민의 권리와 그렇죠. 의무. 권리와 의무. 그렇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거다. 됐나요? 이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법규성이 있다. 그렇죠? 오케이. 이런 걸 법규성이라고 합니다. 법규성. 국민의 권리, 의무와 법규적인 성질. 이게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있으면 우리는 법규성이 있다. 그러면 법규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법규성이 없는 거예요. 됐죠? 중요한 건 이런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됐죠?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할 때 아주 제가 쉽게 지금 설명을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장 갑시다. 읽어볼게요. 이제 이 문장을 또 해석해야 돼. 근데 내용은 알았어. 근데 문장을 보니까 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갑니다. 한번 내봅시다. 법령 규정이 이거를 사례를 딱 들어드리면 진짜 좋은데 제가 요렇게 하나 적어드릴게요. 실제 사례, 실제 법조문입니다. 예시, 실제 법조문에 우리 국자법, 사실 국자법은 이제 줄여서 경찰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 뭐 쪽에서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쭉 해가지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요걸로 할게요. 이걸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이게 국자법 14조 경찰청장 임무 중에 있는 건데요. 사건의 범위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법조문하고 제가 똑같이 쓸게요. 필요한 사항은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오케이. 자, 네. 집중.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진짜 이제 요런 조문이 나왔어요. 법 조문에. 자, 이거는 지금 질문. 지금 이거는 뭡니까? 요 내용은 뭡니까? 법률의 내용이다. 법률. 요 내용은 우리 국가경찰과 지금 무슨 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그렇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률. 이 법률에서 경찰청장이 긴급하고 중요할 때에는 어떻게? 그렇죠? 직접 뭡니까?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어요. 원칙은 수사에 관해서는 누가 하는 거다?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외를 정해놓은 거죠.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할 수도 있다. 근데 아무 때나 하라는 게 아니죠. 언제 해라? 그렇죠. 아주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일 때 경찰청장 네가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어떤 게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한테 위임을 했다? 대통령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네가 정해라. 그럼 대통령이 정해주겠죠. 이런 사건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 이런 사건일 때 경찰청장 네가 그렇죠,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요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집중. 자, 긴급하고 중요한 요 사건, 긴급하고 중요한 이 사건은 어때요?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올려주실까요, 과장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이미 이거는 법률이라고 그랬죠.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여기 딱 봐도 중요한 사건, 긴급한 사건일 때 경찰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휘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용. 이거는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이 생기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다? 지금 법규적인 성질이 있다. 법규적인 성질이 있다는 말은, 자,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여기 내용이에요. 여기 뒤에 필요한 사항. 그러면 이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법규에 영향이 미치는 이런 내용을 정해놨는데 이 내용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필요한 사항은 뭐예요? 필요한 사항은 내용이다. 이거는 절차다. 얘는 절차예요, 절차. 그렇죠? 이런 걸 하는 사건 내용은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고. 근데 이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하겠죠. 필요한 절차.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는 국회의원들이 다 정할 수가 없죠. 대통령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요렇게 어떤 내용, 이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얘가 핵심이잖아요. 핵심.
사실은 여러분 절차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절차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죠. 예, 이런 내용을 위임할 때는 이렇게 뭐다?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가. 근데 어때요? 절차는 어떻습니까? 핵심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필요한 사항. 어때요? 구체적으로 위임했다.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해준 게 아닙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얘보다는 구체적인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됩니까? 자, 댓글 한번 올려주실래요, 선생님? 오케이, 알아들었으면 111.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유유유. 너무 쉽죠, 지금? 구분하시겠어요, 이 문장을? 그러면 이제 딱 가봅시다, 이제. 자, 이 문장을 이해했으면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다 해결이 돼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예.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자,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과 명령을 말합니다. 법률은 어때요? 법률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얘네들 다 어때요? 명령할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한테? 총리나 각부 장관한테 또 명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이 그렇죠. 대통령한테 정해라라고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은 명령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행안부 장관한테 또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 하위 명령.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법령 규정이라고 한 겁니다. 법령 규정이 이제 읽어볼게요. 특정 행정기관이 누굽니까? 여기 대통령이죠. 대통령한테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을 부여했죠. 대통령한테 야, 너 이런 거 정해도 돼. 정해라라고 권한 부여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랑 이게 딱 매치가 되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주옥 같은 강의입니다. 자, 집중. 자,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 어때요? 자, 여기는 내용이고 여기 내용, 여기는 절차나 방법입니다. 구별.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어때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절차나 방법을 특정했습니까? 그냥 대충 이야기했습니까? 대충 이야기했잖아요. 어때요? 느낌 오시죠?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수임행정기관이. 자, 그러면 이 법조문에서 수임행정기관은 누굽니까? 질문 댓글 올려주세요. 수임행정기관이란 말은 명령을 받아서, 그렇죠?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이제 실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예시된 법조문에서는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수임기관입니다. 수임행정기관이에요. 법률에서 국회가, 입법부가, 그렇죠? 대통령한테 지금 시킨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이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예시를 들어드린 이 문장에서는 수임기관이 누구다?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읽을 때에 이런 예시가 떠오르면 진짜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임행정기관, 여기서는 수임행정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대통령령, 즉 형식으로 봤을 때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죠? 만들었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가 뭘로 만들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누가? 대통령이 대통령령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대통령 훈령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보죠. 대통령 고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형식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다? 형식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은 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렇죠?
형식은 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오케이.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정하고 있어. 뭘 정했습니까? 여기 아까 이런 사항 정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항 정하라고 권한 줬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어요. 어디다가? 행정규칙으로 정했어요. 근데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지금 내용이 뭐다? 이렇게 위임받은 걸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기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나 방법은 그냥 대충 이렇게 위임했다. 어쨌든 결론. 대통령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내용도 정하고 그리고 절차나 방법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을 뭘로 정했다? 행정규칙으로 했다. 하지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그 내용이 이렇게 위임받은 그렇죠. 법규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 효력을 가진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어때요? 이 문장을 제가 정말 예시까지 딱 들어드리면서 맞춰드렸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설명.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댓글 한번 쭉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아야 돼요. 이 예시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법령 규정이, 즉 법률이 예를 들면 특정 행정기관에 대통령한테 그 법령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근데 절차나 방법,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절차나 방법을 말합니다. 절차나 방법은 특정하지 않았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임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위임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임 행정기관 대통령이 명을 받았죠. 근데 어때요? 이런 내용들 어쨌든 이런 내용은 법규성이 있는 내용이니까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 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형식을 행정규칙으로 정해버렸어.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다? 법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법규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근데 이 문장을 지금 제대로 해석을 하시라고.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그냥 이렇게 외워라고는 금방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좀 와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됐나요? 예. 자, 댓글 올려주시고. 아니, 잘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세븐데이즈님은 오늘도 이제 안 오셨네. 아유. 이제 정말 이 문장 하나하나가 느낌이 딱 와요? 하여튼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딱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고한 경남님은 확실하게 닿으신 것 같고, 예, 엄영웅님, 풍오리 언니님, 최봉근님, 그리고 한비호님, 복숭아님, 김폴님, 확실하게 남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알지만 설명해 주기 싫어요? 그렇죠. 이런 게 정확하게 영어 독해소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스님께서 법규명령으로 만들었는데 권한은 줬지만 세부적으로 안 정해요. 지금 법규명령으로 안 만들었지. 형식은 앞에다가 원래는 형식도 법규명령으로 만들고 그렇죠. 대통령령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내용도 당연히 법규성이 있고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형식을 지금 뭐다? 대통령이 만들 때 실수를 한 거예요. 꼭 뭐 실수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안 만들고 대통령 훌령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훌령은 우리가 형식상 법규명령으로 안 봅니다. 행정규칙으로 본다고요. 예. 당연히 권한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예. 권한을 받아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법규명령의 내용을 담으면 완벽했는데 하나 어긋난 게 뭐였다? 형식을 지금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됐나요? 한쪽에서는 야 이거 형식이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행정규칙이라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형식은 비록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내용을 보면 이거는 법규명령이야. 이렇게 서로 논란이 붙은 거라고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법규명령이라고 딱 정해지면 어때요? 판단이 되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뭡니까? 피해가 올 수도 있지요. 그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아니야. 형식이 행정규칙이니까 이거는 그냥 행정규칙이야.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국민들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거든. 네, 하여튼 스님 잘 이해하셨습니다. 왜 논란이 생겼는지도 아시겠지요? 왜 여기에 이런 문장이 논란이 항상 어떤 논란이 있으면 왜 그런 논란이 생겼는지 이게 뭡니까? 쟁점이라고 하죠. 쟁점. 이게 핵심이죠. 예,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가 우리 경찰학에서 가장 어려운. 개편이 돼도 이 정도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근데 이 정도를 깔끔하게 이해를 잘 하면 좋은데 예, 사실은 알고 나면 정말 어렵지 않은데 이 알기까지가 예, 하여튼 저랑 함께 하시면 예, 알 때까지 제가 최대한 포근포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보너스까지 해드렸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출석부 한번 볼까요? 출석부? 세븐데이즈님이 금요일에도 안 왔네. 근데 질문해가지고 분위기 깼다고 엄청 죄송해요 하더니 아예 안 나와버리시네 이제. 이런 게 더 죄송한 거지. 이런 게. 정말. 이런 게 죄송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개편이 되면 어떡하나. 또 이제 솔직히 이제 2차 대비하면서도 이번에 떨어지면 또 내가 개편되는 거 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게 당연히 개편될 때도 다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예, 지금 공부한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예, 하여튼 지금 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복숭아님 문장을 쪼개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거 최고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도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맨날 쫓기다 보니까 그냥 이거 막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하려고요. 방향을. 야, 이게 선생님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진도가 안 맞아. 조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공부를 막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빨리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 스스로도 좀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공부를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요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느꼈잖아요. 지금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어때요? 그렇게 안 느껴지죠?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신감도 막 생기고. 예. 그런 식의 공부가 여러분들의 맥을 잡아주고 오히려 합격을 더 빠르게 공부를 더 쉽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아가지고 좀 안심이 되고 좀 여유가 생겼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예, 덕분에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날 즐겁게 행복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라도 있으신 분 댓글 올려주시고 없으면 퇴책 빠이빠이 하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난 됐다 이제 오늘 안녕 이렇게.